2016년 여름, 러시아 북부 야말 반도에 이상한 계절이 찾아왔다. 평년보다 훨씬 뜨거운 태양이 툰드라를 달궜고 단 한 번도 녹은 적 없이 수천 년을 얼어있던 땅이 조금씩 물러지기 시작했다. 그 아래 75년 전 죽은 채 얼어붙어 있던 술록 한 마리의 사체가 서서히 햇빛을 받았다. 그 지역 유목민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 아이들은 그 근처 강가를 뛰어다녔다. 어른들은 술록대를 몰며 조상 대대로 걷던 길을 걸었다. 여름이면 꽃이 피고 바람이 불던 그 툰드라는 수천 년 동안 그래왔듯이 그저 거기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 땅 아래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며칠 후 술록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 마리, 그 다음엔 10마리, 100마리. 야말 반도의 유목민 네네츠족이 대대로 기르던 술록 2000마리 이상이 죽었다. 인근 마을 사람 115명이 병원에 실려갔다. 그리고 12살 소년 하나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러시아 정부는 군용 헬리콥터를 띄워 수백 가구의 네네츠 가족들을 긴급 대피시켰다. 조사 결과 원인은 탄저균이었다. 75년 동안 영구동 토층 속에 갇혀있던 탄저균 포자가 녹아내린 사체와 함께 주변 토양과 물속으로 퍼져나갔던 것이다. 20세기 초 시베리아에서는 수십 차례 탄저균 창궐이 있었고 그때 죽은 동물들이 영구동 토층 아래 매장됐다. 북부 러시아 일대에만 그런 매장지가 7,000개가 넘는다. 75년 동안 그것들은 얼음 속에서 잠자고 있었다. 그리고 더워진 여름 하나가 그 잠을 깨웠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과학자들은 그날 이후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수십 년 묵은 탄저균 포자가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수백 년 된 것은? 수천 년 된 것은? 수만 년 전에 사라진 바이러스는? 인류가 면역을 잃은 지 오래인 고대 병원체가 영구동 토층 속에 봉인된 채 다시 깨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세계 각지의 과학자들이 시베리아 툰드라의 얼음을 파기 시작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살아있는 것들이었다. 지구 북반구의 약 4분의 1을 덮고 있는 영구동 토층은 이름 그대로 영원히 얼어 있어야 할 땅이다. 수만 년에 걸쳐 쌓인 유기물과 생명체들이 그 안에서 냉동 보존되어 왔다. 매머드의 사체, 털콧불소의 뼈, 고대 식물의 씨앗, 선사시대 미생물, 그리고 바이러스. 지구 전체에서 가장 거대한 냉동 창고이자 인류가 한 번도 제대로 열어본 적 없는 금고이기도 하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단 1g의 북극 영구동 토층 속에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서로 다른 미생물 군집이 존재한다. 그 안에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알게 될 때는 이미 열린 다음일 수 있으니까. 문제는 그 금고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권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수천 년간 닫혀있던 영구동 토층이 빠른 속도로 녹기 시작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지구 기온이 섭씨 3도만 상승해도 북극 영구동 토층 상층부의 최대 85%가 녹아내릴 수 있다. 기후변화가 단순히 해수면을 높이거나 태풍을 강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수만 년 동안 얼음 속에 봉인되어 있던 것들이 하나씩 깨어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스웨덴 우메아 대학의 전염병 연구자 비르기타 에벤가르드 교수는 이것을 두 단어로 표현했다. 판도라의 상자. 그리스 신화에서 호기심 많은 판도라가 항아리 뚜껑을 열자 세상에 온갖 재앙이 쏟아져 나왔듯이 우리는 지금 수만 년 전 봉인됐던 것들이 그 금고에서 쏟아져 나오는 시대의 문 앞에 서 있다. 2014년 프랑스 엑스마르세유 대학의 장미셸 클라베리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했다. 시베리아 영구동 토층 지하 약 30m에서 채취한 고대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해동했더니 무려 3만 년 만에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바이러스의 이름은 피토바이러스 시베리쿰. 지금까지 알려진 바이러스 중
가장 큰 축에 드는 거대 바이러스다.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100나노미터 안팎인데 비해 이것은 1.5마이크로미터에 달했다. 바이러스 세계에서는 가히 공룡이라 할 만한 크기였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게재됐다. 자연의 냉동 보존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 능력이 인류에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실증한 연구였다. 3만 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현생 인류 문명 전체보다 훨씬 긴 시간이다. 다행스러운 점이 있었다. 이 바이러스는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에게만 감염됐다. 연구팀은 인간 세포와 쥐세포에도 실험해 보았지만 감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클라베리 교수팀은 환호 대신 엄중한 경고를 내놓았다. 아메바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3만 년 만에 되살아날 수 있다면 동물이나 인간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되살아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메바 바이러스를 대리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위험한 바이러스를 되살리는 실험 자체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바이러스를 되살려 가능성을 증명한 것, 그 자체가 경고였다. 이것은 안도의 발견이 아니라 더 깊은 공포의 예고편이었다. 실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2022년 말 같은 연구팀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번엔 단 하나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공동 연구팀은 시베리아 영구동토층 9곳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해 이전까지 한 번도 기록된 적 없는 13종의 고대 바이러스를 새로 분리하고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은 무려 48,500년 전의 것이었다. 지금까지 인류가 부활시킨 바이러스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이 됐다. 이것들의 발견 장소도 다양했다. 매머드의 털 속에서, 시베리아 강변 영구동토층 아래, 호수 바닥에서, 고대 매머드의 위장 내용물 속에서 발견된 것들이었다. 연구팀은 이것들을 좀비 바이러스라고 불렀다. 죽어야 마땅한 것들이 죽지 않고 기어이 돌아왔다는 의미에서 수만 년의 시간도 그것들을 끝장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다. 아직 실험실 밖으로 나오지 않은,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이다. 1918년 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은 단 2년 만에 5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코로나19 팬데믹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던 그 바이러스는 특이하게도 건강한 청장년층을 집중 공격했다. 면역 반응이 강할수록 오히려 더 위험한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당시 희생자 중 일부는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북부의 영구동토층에 매장됐다. 그들의 몸속에 있던 1918년 독감 바이러스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땅 아래 얼어있다. 과학자들은 이미 그 흔적을 확인했다.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뿐이다. 300년 전 시베리아 마을들을 초토화했던 천연두는 1980년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박멸 선언 이후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천연두 바이러스는 미국과 러시아의 단 2곳 연구소에서만 극도로 엄격한 통제하에 보관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구상 모든 천연두 바이러스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천연두로 죽어 시베리아 영구동토층에 묻힌 수많은 사람들의 유해는 지금도 그 땅 아래 있다. 코야마 강변의 영구동토층 절벽이 기후변화로 침식되면서 그 안에서 수백 년 된 유해들이 지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천연두에 감염된 채 묻힌 유해에서 여전히 활성 바이러스가 발견될 수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것이 확인되는 날은 이미 너무 늦은 날일 수도 있다. 영구동토층이 사라지는 속도는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빠르다.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의 여름은 점점 더 길어지고 더워지고 있다. 2016년 야말 반도에서 탄저균이 창궐했을 때 그해 6, 7, 8월의 평균 기온은 지난 30년 평균보다 최대 2배까지 높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 이후로도 북극권의 이상 고온 현상은 반복되고 있다.
영구동 토층이 녹는다는 것은 단순히 땅이 물러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안에 갇혀있던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가 이산화탄소와 메탄으로 방출되면서 기후변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더 많은 영구동 토층이 더 빠르게 녹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만 년 전의 것들이 하나씩 잠에서 깨어난다. 기후변화가 잠든 것들을 깨우고 깨어난 것들이 기후변화를 부추기는 구조다. 더 불안한 것은 기후변화가 북극권을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얼음이 녹으면서 시베리아의 광물과 화석 연료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다. 이전에는 얼음 때문에 배가 접근할 수 없었던 항로가 이제 연간 8개월이나 열려 있다. 더 많은 기업이, 더 많은 사람이 그 땅을 굴착하고 채굴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클라베리 교수는 이렇게 경고했다. 기후변화는 북극권을 더 많은 사람이 접근하고 굴착하는 지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영구동 토층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갈수록 그 안에 잠들어 있던 것들과 마주칠 기회가 늘어납니다. 단 한 명의 광부, 단 한 번의 굴착이 수만 년 묵은 병원체를 바깥 세상으로 꺼낼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인류는 그 병원체에 맞설 면역이 없다. 2025년 미국 콜로라도 볼더 대학의 트리스탄 카로 박사 연구팀은 알래스카 영구동 토층 샘플을 실험실에서 해동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4만 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미생물들이 서서히 번식을 시작했다. 번창하는 군집을 형성했다. 카로 박사는 말했다. 이것들은 결코 죽어있는 샘플이 아닙니다. 이 미생물들 자체는 인간에게 직접 감염되지 않는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그러나 연구팀이 주목한 또 다른 사실이 있었다. 이 미생물들이 깨어나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한다는 것.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 자체가 기후변화를 더욱 빠르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는 생물학적 영역까지 확장됐다. 영구동 토층 속의 것들이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그 피해를 입는 것은 늘 그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야말 반도의 네네츠족은 수천 년 동안 술록과 함께 툰드라를 이동하며 살아온 유목민족이다. 그들에게 술록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다. 이동의 수단이고 식량이고 문화이고 삶의 전부다. 2016년 탄저균이 창궐했을 때 살아남은 네네츠족 사람들은 군용 헬리콥터에 실려 자신들이 태어나 자란 땅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수천 년을 이어온 삶의 방식이 한여름에 무너졌다. 그 12살 소년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어떤 여름을 보냈는지 상상할 수 있다. 조상들이 걷던 길을 걷고 술록 등에 올라타고 그 드넓은 툰드라에서 자신이 가장 자유롭다고 느꼈을 그 여름, 그 마지막 여름을 과학자들은 다음 팬데믹이 영구동 토층에서 직접 시작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다.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좀비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거쳐 인간에게 전달되는 경로다. 그러나 낮다는 것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세계보건 전문가 레베카 카츠는 말했다. 고대 바이러스가 녹는 영구동 토층을 통해 방출되는 것은 매우 실제하는 위협입니다. 가능한 모든 팬데믹 경로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들 중에 인간에게 직접 치명적인 고대 병원체가 있을 가능성을 그 질문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이 지구 어디에도 없다. 판도라의 신화로 돌아가자. 그녀가 항아리를 열었을 때 쏟아진 것들은 질병, 죽음, 전쟁, 슬픔이었다. 세상의 모든 재앙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리고 항아리 바닥에 딱 하나가 남아 있었다. 희망이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재앙과 희망의 공존이었다고 그 신화는 말한다.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하나는 남는다고. 오늘날 과학자들은 영구동 토층의 위협을 경고하는 동시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멈추지 않는다. 좀비 바이러스의 존재를 밝혀낸 클라베리 연구팀은 지금도 새로운 샘플을 분석하고 있다. 전 세계 공중보건기관들은 북극권 지역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국제적 논의는 느리지만 계속된다. 그리고 2016년 탄저균 창궐 이후 러시아는 매년 60만 마리 이상의 술록에게 탄저균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다. 느린 걸음이지만 멈추지 않는 걸음이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다.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항아리 바닥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붙잡고 다음에 무엇이 나오든 맞설 준비를 하는 것. 3만 년 전 얼음 속에 갇혔던 것들이 깨어나고 있다. 수천 년 동안 얼어있던 땅이 녹고 있다.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것들이 마지막으로 본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지구 위에서 그 지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도, 그리고 지금 그 결과와 마주해야 하는 것도 모두 우리다.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과학자들은 오늘도 연구실에서 믿고 있다.